환경보다는 경제 개발이 먼저였던 시기입니다. 전 국토에 걸친 개발 열풍에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조차 경제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공론화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적극적으로 투입될 수 없었고 1970년대 후반에는 산업구조 자체가 경공업에서 중공업 체제로 바뀌면서 환경오염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1인당) GDP 5,000불, 10,000불 정도가 되면 전환점이 발생하는데 이 전환점을 전 세계 자료를 토대로 입증을 했습니다. 전환점을 지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환경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에 대한 개선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환경 부하가 점차 줄어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1988년 88 올림픽을 계기로 5,000달러를 달성하면서 환경이 개선되고 조직과 예산, 기술 투자가 본격화하기 시작합니다. 네,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 계획, 개발사업 등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예측 분석하여 저감 방안을 마련해서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방안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 환경을 보존하는 제도입니다. 환경보호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는 환경청 설립을 토대로 환경 보전을 위한 조직과 예산 시스템을 정비한 시기입니다. 경제 성장과 개발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환경 보전 초기 단계, 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운세드 회의인데요. UN 환경과 개발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된 ESSD, Environmental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그러니까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것입니다. 21세기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한 그 어젠다가 채택돼서 환경 문제가 국제적인 의제임을 깨닫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최종 의사결정 단계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의 중요성이 인식되는 계기가 됩니다. 도시개발, 산업단지 개발계획 등 모든 개발계획에 앞서 계획에도 환경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토지개발 계획에서도 토지 적성 평가를 도입합니다. 국토를 보존할 지역과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구분하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도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획 없이는 개발 없다라는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이 인식이 되었고, 계획 과정에서부터 환경을 고려하도록 관련 제도와 수단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게 됩니다.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와 지속 가능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경제적 지속 가능성, 사회적 통합성, 환경적 생태성, 이것들이 잘 조화돼서 국가가 처한 어떤 경제 수준이라든가 국민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게 잘 조화될 때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도 2000년 들어서 그러면 경제적 지속 가능성, 사회적 통합성, 환경의 생태성, 이거를 각각 몇 프로로 하는 것이 가장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이 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때 한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한 45%, 환경을 한 30%, 나머지 사회의 통합성으로 하자 그래갖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따라서 그 국가와 지역의 시대적 특성과 가제, 그리고 경제 및 소득 수준, 자연 특성, 지역 특성, 그리고 사회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해서 그 국가가, 그 사회가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모델을 정립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